네, 오늘 유한타증권 이소담 자문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20일 중앙은행에서 예상외로 QE 기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라는 좀 멘트도 나왔고요. 좀 굵직한 이슈들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현물장은 좀 혼조권에서 마감이 나왔는데 해외 선물 쪽 움직임 어떻게 나왔나요? 네, 어제 예상보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서 유로화 이제 5일에서의 매매가 굉장히 좋은 하루였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주식보다도 굉장히 좀 해외 선물에 대한 매매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는데요. 일단 어제 22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이제 예상보다 굉장히 좀 비극파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사실 금리 동결이라든가 그런 기존의 통화 정책은 유지를 했는데 시장의 관심이 과연 드라기 총재가 얼마나 더 지금 비극파적인 내용을 언급할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결국 이제 9시 반에 있었던 그 기자회견에서 드라기 총재가 내년 9월에 완료되는 현재의 그 양적 완화 기간을 좀 더 연장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지금 예상보다 조금 더 위축되거나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는 흐름을 보인다면은 기간 연장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은 이제 유로존 국가의 25%로 제한되어 있는 자산 매입 한도를 33%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기존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조정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 이후에 시장이 좀 약간 예상했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긴 했지만요. 시장은 이를 통해서 많은 변화를 했는데 특히 이제 유로화가 큰 폭으로 약세를 보여주었고요. 물론 이게 달러의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원유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의 강세도 불구하고 이제 유로존 경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좀 잠시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매매 포인트에 대한 흐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시 반에 이제 유로존에서의 22 금리 동결 이후에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횡보하고 있던 이제 유로화 흐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1분 단위로 이제 흐름이 이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기 총재의 발언 이후에 유로화가 지금 아래에 있는 곳이 이제 유로화인데요. 아래 차트를 좀 보시면은 유로화가 지금 222 구간에서 이제 주요 가격에서 이제 매도가 시작되는 흐름이 나왔고 이런 흐름들이 약세가 좀 이어지면서 9시 반부터 10시 구간까지는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어서 무려 100틱이 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드라기 총재의 발언 이후에 매도 포지션 잡았을 때 무려 100틱에 가까운 수익을 거둘 수가 있던 흐름이 나왔었고요. 한 틱당 지금 12달러의 흐름이 나오니까 아마 지금 1계약당 얼마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는지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10시 구간까지 약세를 보이던 지금 유로화에 비해서 오히려 별다른 흐름을 보여주지 않다가 10시 이후부터는 이제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에 따라서 달러의 강세도 불구하고 유로의 약세 이후 5일의 강세 흐름이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10시에는 이제 46.17, 베를린 46.17에서 있던 5일이 상승을 시작하면서 지금 다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46.17에서 지속적인 상승을 해서 지금 골든라인을 딛고 주요 가격인 이제 46.90, 46.23 구간까지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흐름들이 11시 구간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다가 달러 강세에 의한 흐름 때문에 상승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은 주요 가격이었던 47.23 지나서 역시 지금 47.96까지 흐름이 나오면서 5일 역시 100틱 가까운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한 틱에 지금 10달러의 수익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어제 9시 반부터 10시까지 30분 동안 그리고 10시부터 11시 구간까지 11시 반 정도까지의 1시간 정도 구간에서의 5일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던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해외 선물 쪽은 좀 매매하기 괜찮은 좀 장이었다, 하루였다라고 좀 평가 또 해주셨네요. 국제유가 보면 최근에 널뛰기 장세가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래도 요 며칠간은 좀 잠잠해지면서 좀 안정 찾아가는 게 아닌가, 일단 심리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되는 흐름이거든요. 상품적 흐름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 지금 이제 5일 같은 경우는요,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에 하락이 나오던 모습이었는데, 어제와 오늘은 좀 상반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지금 22에 드라기 총재의 발언에서는 이제 경기 부양 정세에 대한 기대감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22의 GDP 성장률을 좀 하회하는 흐름이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이제 오히려 지금 5일에 대해서 이제 하락에 대한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흐름들을 보시면은 5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그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가 조금은 줄어드는가 싶긴 했었던 모습이지만은 GDP에 대한 흐름,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에 이어서 중국에 이어서 지금 이제 그 유로존까지 경기 둔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그 46.179가 이제 1.26%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오늘 있을 지금 이제 고용 보고서, 미국의 고용 보고서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이제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달러의 강세가 나온다면은 반대급부로서 지금 이제 오일에 대한 하락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유로 선물 같은 경우는 어제 그 드라기 총재의 발언 이후에 낙폭을 키웠던 모습이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약간 좀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오늘 나오게 될 미국의 고용 보고서 흐름에 따라서 다시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나온다면은 지선물이라든가 상품 선물에 큰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장이 또 이번 주 후반에 좀 쉬어가면서 아무래도 미국 쪽으로 조금 더 이슈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 과연 언제가 될 것인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좀 시장에서는 힌트를 읽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선물 매매 중 어떤 포인트 확인하면서 좀 전략 짜봐야 될까요? 오늘이 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9시 반, 우리 시각으로 9시 반에 이제 미국의 이제 월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여기서 우리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 미국의 이제 실업률이 지난달에는 5.3%였지만은 이번 달에는 5.2%로 실업률이 굉장히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시 반에 함께 같이 나오는 것이 비농업 부문의 고용자 수 변화인데요. 시장에서는 약 20만 건 이상이 이제 고용자 수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만 건 이상을 유지해주면서 22만 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이제 그 스코틀랜드 왕립은행에서는 아마 이제 22만 건 예상도 하고 있는데요. 20만 건 이상은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현재 실업률도 미국이 이제 5.2%대로 더 이제 하회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좀 더 불거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아마 주식시장도 그렇고 한국 선물시장에서도 상방을 보셨던 분이 많으셨을 텐데요. 왜냐하면 이제 어제 그 유로 증시에서 유로존에서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했지만은 지금 오늘까지 지금 중국 상해 증시가 휴장이고, 또 이제 월요일은 미국 증시 이제 그 노동절로 인해서 휴장, 그리고 미국 선물 쪽은 우리 시각으로 이제 화요일 새벽 2시에 조기 종료를 하는데요. 이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지금 전승절 이후에 중국 시장이 개장을 하고 나면서 다시 변동성을 키울 것이 아닌가라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 어떤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9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지표 발표 이후에 변동성을 크게 키울 오일과 유로에 대해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보는 것이 좋겠고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에 달러 강세까지 겹친다면은 오일에 대해서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낫고요. 유로화는 지금 안전자산으로서의 흐름이 나온다면은 강세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오늘도 그 해외 선물의 주인공은 오일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아침 10시면은 이제 중국의 차이나 A50이 개장을 하는데요. 이틀 동안 지금 쉬었던 A50이 좀 변동성 얼마나 키울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모습인데, 그 전승절 전에 지금 중국이 시장을 개입했었지만은 이제 중국이 지금 개입을 할 수 있는 어떤 쉽게 얘기하면은 총알이 다 떨어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부양 정책을 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한도가 좀 많이 찼다라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하락이 나왔던 이유가 기관에서의 현금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는 것이 나와서 지금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순매수를 하던 연기금도 오늘 이제 순매도를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서의 뚜렷한 지금 상방 요인이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불안한 흐름을 갈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런 때 해외 선물 매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오늘 9시 반에 밤 9시 반에 나오는 미국의 고용 지표들에 따른 흐름과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중국 증시가 변동성을 확대할 것에 따른 이제 흐름을 보면서 해외 선물에 대한 매매 대응을 하신다면은 좋은 수익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 기회도 잘 찾아보셔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일본장도 오늘 니케이 지수가 7개월 만에 최저치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폭풍 전야 좀 분위기가 일었죠. 지금 고용지표 발표를 9시 반에 나옵니다. 앞두고 있고요. 중국장이 쉬어갔기 때문에 또 월요일장에 어떤 모습을 나타낼지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불안감 지금 아시아 증시에 전반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일단 고용지표와 중국을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얘기 좀 포인트로 해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불안한 요소가 아닐까 계속해서 좀 이슈 체크하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셔야겠습니다.